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수면 마취가 된대요. 그게 되는 거를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채널의 방향을 어디로 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참 많은 분들이 써주셨고 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고민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가 지금은 좀 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정말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거의 뭐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뭐 생각나면 계속 적어놓다 보니까 적어놓고 다시 누우면 또 뭔 생각이 나요. 이어서 사업해 보시거나 아니면 한 분야에 이제 심취해 있는 분들은 그거 느끼실 텐데, 집중하는 분들은 자꾸 생각나서 결국엔 4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써주셨던 댓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갈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황정현님이 해주셨던 얘기는 급발진하는 게 재밌어서 구독했습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급발진이 더 빠르고 막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무리 있지 않을까?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제가 급발진 하기 전에 한번 좀 쉬었다 가요. 100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가라앉혀서 한 4, 50, 뭐 5, 60, 50 내외로만 표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감정을 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팬덤 싸움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저도 느끼기는 많이 느꼈지만,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뭐든지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여간 하긴 할 거예요. 신혜원 님이 이론적인 부분들도 쉽고 솔직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충분히 매력적,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이건 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부동산 사례 이런 것 팩트, 그러니까 팩트인데 제가 어느 정도 말하다 말거든요. 이거 느끼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어느 정도 큰 틀은 얘기 좀 하지만 세세한 건 딱딱 집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케바케고 이거 하나만 잘 챙긴다고 해서 나머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만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챙길 게 예를 들어서 50가지, 뭐 30가지 돼요. 얘한테는 두세 번째 걸 적용해야 되고 얘한테는 대여섯 번째를 적용해야 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 그런데 최대한 그 부분은 더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의견 주신 거 위주로만 이제 볼게요. 이분은 이제 컨텐츠 기획자를 뽑으시면 어떨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장 보는 거, 일상적인 모습, 일기, 라이브 방송, 집 보는 영상, 모델하우스 등 현장 탐방, 실제 청약 당첨자, 지방 사람, 도시 사람, 거주지 장단점 인터뷰, 그러니까 뭐 그 외 치맥, 편안한 영상 다양하게 이제 기획자를 뽑아서, 현재 그래서 한 명을 지금 더 구직 중에 있어요. 이거는 실제 제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되게. 근데 현재 지금 올리는 양이, 저희 편집하는 친구가 일주일 동안 그거 편집만 해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 제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천사모님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끄집어내셔야 할 것 같다. 건강관리 올린 거 보셨는데 어떤 걸 먹는지, 뭐가 잘 맞는지 알려주고 피부가 어떤 걸 케어하는지 이렇게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했던 이유는 이게 괜히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부터 일단 해볼 건데, 이 영상 제가 이 내용 끝나고 그 뒤에 제가 해드릴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어떤 거다, 뭘 했다, 제가 이런 것들,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롭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인 부동산 분야니까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이롭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게 저는 뭐 팬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친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굳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부분, 내가 먹고 쓰고 마시고 가보고 즐겼던 것들, 사용해 본 것들 중에 괜찮은 거라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괜찮은 게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천사모님 이 이야기는 제가 적극 반영할 거예요. 맞아요. 제가 혼자 읽으면서 답변을 했네요. 평소에 소장님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솔직하고 너무 좋으신데 경험이나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확실하게. 연금형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한계도 오고 중복도 온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지 않겠냐, 이런 것들. 아까 그 얘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 이 댓글들을 보면서 건강식품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가 궁금한데 뭔지는 알려주지 않고 혼자 하는구나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뭐 유용하지도 않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인데, 제가 어젯밤에 생각한 것들 적어놓은 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 중에 뭐 좋아하는 게 또 있어요. 가성비 정말 괜찮은 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뭘 사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한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부분 얘기하기 그랬던 게 문제시될 것 같은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혹시 나의 마음을 이제 좀 플렉스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했는데 막 반응이 좋아, 그럼 뭐 더 없나?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 내가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걸 하려고 하거나 오버하거나 갑자기 뭔가 플렉스 같은 걸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럴까 봐, 저 스스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고, 좋다고 하고 거짓말로 혹시나 제가 그런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되게 안전주의 성격이거든요, 저는. 확실히 내가 판단했을 때 괜찮아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있고 내가 그런 시선이 저도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저것도 사서 볼까? 내가 별 필요 있지도 않은데, 내지는 내 주제에 맞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를 사대고 이러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작 안 한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 바에는 그런 선은 100% 지키면서 제가 정말 써보고 좋고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게 있을 때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건강식품 얘기도 다음번에 다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할 건데, 저는 건강식품을 주위에 추천도 해요. 근데 추천할 때는 제가 정말 좋게 느껴야 돼요. 근데 제가 좋게 느낀다는 기준은 적어도 3개월 먹어봐야 저는 그걸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개월 정도는 먹어보고 이거 괜찮다 그랬을 때 얘기하지, 뭐 한두 번 먹어보고 좋다고 막 이렇게 추천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영상을 한 7, 8개 한번 쭉 찍을 것들을 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업무가 지금 대략 끝나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저도 배고프고 해가지고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좀 적어놨는데, 유튜브는 친구,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한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게 결국엔 제가 생각하는 것들, 사물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본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제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되겠네요. 이전에 건강식품 했지만 그건 사실 좀 수박 겉핥기였어서, 오늘은 뭐냐면 미용 관리, 얼굴 관리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얼굴에 시술을 좀 했어요. 시술 종류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 외우질 못해가지고. 울세라랑요, 튠페이스, 스킨보톡스, 리쥬란, 물광주사, 침샘보톡스 이렇게 6가지를 맞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울세라랑 스킨보톡스, 뭐 물광주사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엄청 아픈 거. 이번에는 스킨보톡스 맞은 지가 거의 한 8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맞다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무슨 행동하면 자꾸 때리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이건 그냥 저만의 느낌이에요. 한 5번 맞다 보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진 않는 느낌이에요. 8개월 만이니까 뭔가 한번 해볼까? 그리고 요즘에 밖에 나갈 일도 없고 하니까 시술은 먼저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는 분이 얼굴 리프팅을 했어요. 실리프팅을. 되게 만족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고 제가 물어보고 거기 어딘지 알고 제가 어제 상담을 가봤죠. 제 얼굴 이렇게 만져보더니, 리프팅은 얼굴이 어느 정도 처져야 하는 건데, 실리프팅은 본인한테는 실리프팅 해야 별 처진 게 없어서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거기서 울세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으로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수면으로 하면 울세라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냐, 어차피 수면 한 김에 그랬더니 써마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울세라는 이제 리프팅이 되고 써마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아진다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울세라랑 써마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간 이유는 실리프팅 때문에 간 거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실리프팅을 거기서 해서 만족도가 있었다는데, 그럼 거기 실리프팅을 잘하는 거는 인증이 됐지만 다른 게 잘할지는 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어제 다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제 이걸 다 했는데, 울세라는 리프팅이 된대요. 그리고 그 튠페이스는 뭐 그것도 뭐 비슷한 효과 같아요. 그리고 스킨보톡스는 원래 맞던 거죠. 그리고 리쥬라는 피부 재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물광주사 말대로 얼굴이 좀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침샘보톡스는 뭐 이쪽에 있는데 얼굴 라인이 있으면 그 뒤에 뭔가 얼굴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없애주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마취 한 김에 한번 싹 다 맞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제 다 맞았거든요. 원래는 선크림만 요즘에 바르고 다니는데 오늘은 비비를 발랐어요. 비비를 발랐는데도 조금 막 주사 자국도 보이고 좀 울퉁불퉁 하거든요. 처음 한 거는 한 2년? 스킨보톡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막 한참 유행할 때였거든요. 처음 나와서. 그때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제가 처음 했던 게 가격이 55만 원인가 60만 원 주고 했는데 전 그런 주사를 처음 맞아봤거든요. 아무리 마취크림 이런 거 바른다고 해도 손톱깎이로 피부를 뜯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정도는 맞아요. 얼굴 전체에. 어떻게 써요? 마취크림을 발라도 표면만 마취가 되는 거지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서 담드는 느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그리고 이제 좀 쿨링 같은 거 하고 끝났는데 하고 나서 만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면 이렇게 되는 느낌? 타이트닝 되는? 그리고 모공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는 모공은 나만 알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그 뒤에도 또 맞았어요. 4개월 있다가 4개월 또 언제가 날짜 보고 4개월 뒤에 가서 맞는데 처음에 100이 아파요. 두 번째 좀 줄어요. 90, 뭐 좀 점점 줄어요. 하면 할수록 70 이렇게 점점 0으로 수렴되진 않지만 뭐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시술을 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때 느꼈죠. 스킨보톡스는 그런 게 없구나. 처음에 100 아팠으면 두 번째 100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다른 데서 했는데 그분은 손이 좀 빠르긴 빨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막 누워서 아파하고 하면 본인도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저 친한 사람이 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친구한테 야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이렇게 계속 맞냐 그랬더니 사람도 그냥 맞는데요. 야 이거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수면 마취가 된대요. 너 지금 그러면 그게 되는 거를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맞을 때 이제 수면 마취를 되도록이면 하고 맞거든요. 그때부터 스킨보톡스를 맞고 있는데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또 특이하게 어떨 때는 효과가 좀 좋고 어쩔 때는 좀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이게 촘촘하게 놓고 안 놓고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어떨 때는 좋고 어쩔 때는 좀 별로예요. 그냥 그래요. 근데 하여간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경험 삼아 한번 마취크림만 바르고 해보세요. 누군가는 분명히 참을 만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게 되는 거를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냥 맞는 분들도 많대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아프긴 아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파서 예를 들어 수면 마취 하고 맞으시는 분이라면 수면 마취 내는 금액의 어떤 가성비를 아주 크게 느끼실 거예요. 그 고통을 이 금액으로 안 느낄 수 있다. 엄청난 가성비, 엄청난 효용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할 때는 스킨보톡스랑 리쥬란이랑 물광주사는 늘 같이 맞았어요. 어차피 마취하는 김에 똑같이 이거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왕이면. 그리고 리쥬란은 이게 재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의 효과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관지에 좋은 음식 배즙 먹었어요. 도라지 먹었어요. 당장 느끼진 않잖아요. 스킨보톡스는 당장 알아요. 2, 3일 안에. 근데 리쥬란은 전 당장 느끼진 못했어요. 근데 뭐 좋다고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광주사도 효과가 바로 있어요. 한 3, 4일 뭐 이쯤이면 얼굴에 로션이나 이런 거 안 발라도 벤질벤질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맞고 침샘 보톡스 아까 얘기했고 그 외에 제가 하는 거는 그거 말고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뭐냐면 대망의 제가 처음 해본 거 울세라 좀 빨갛고 하죠. 제가 머리숱 이런 거